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뭐 항상 원래는 중저가 차량을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SUV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SUV이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제네시스의 GV80 차량입니다. 와! 사실 이 차량은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우리나라 아빠들의 로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빠가 이런 차 탔으면 좋겠다 하는 로망, 이 모든 게 담겨있는 차이기 때문에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자,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 모델이고요. 3.0 디젤에 4륜 구동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20년식에 9월 등록한 차량이고 45,000km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상에는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22인치 휠 들어갔고요. 7인승 추가된 모델이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추가가 되어서 개방감 좋고 빌트인 캠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차가는 8,283만원. 와, 진짜 엄청 비싸죠?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판매가 입금가 5,800만원에 지금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자, 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길이가 5m가 안 돼요. 4m하고 945 그 정도 전장을 지금 보여주는데 5m가 안 되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폭은 지금 거의 2m 꽉 채워서 딱 대형 SUV라고 하기에 적합한데 5m가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지금 GV80이잖아요. 제네시스 G80 말고 G90 플래그십 세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GV80이기 때문에 GV90의 포지션을 아껴두기 위해서 5m가 안 넘는 포지션으로 놔두지 않았나 싶고, 또 그 이유가 그 BMW 같은 경우에는 X7이 있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S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엄청나게 큰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딱 실제로 보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GV80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GV90이 나오면 아마 그 정도 사이즈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매체에서 GV90에 대한 나올 거다라는 증거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있고, GV80 쿠페도 나온대요. 그게 이제 GLE 쿠페나 아니면 X6 이런 포지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넘어가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요. 정말로 이거 수입차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곳을 만져도 차가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다 가죽으로 둘러싸져 있다고 보셔도 되고, 기존의 제네시스에 옛날에 사용했던 장롱 패턴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세련된 우드를 사용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매번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트 포지션이 뭐 결코 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포지션인데 이 중간에 포셔박스랑 이어지는 이 기어랑 들어간 자리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약간 차를 앉았을 때 무릎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현대에서도 아는데 기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절대 불편하진 않다. 그 중간에 막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다리에 걸려서 베기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 이 안까지 진짜 가죽을 덧대가지고 진짜 딱 스칠 때 엄청 좋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뒷좌석이 더 중요하겠죠. 이거 패밀리카로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뒷좌석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딱 포지션을 좀 저한테 편하게 맞췄을 때 180이 넘어도, 아니 190까지도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거 와, 근데 가죽 느낌이 진짜 너무 좋다. 일단 2열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은 좀 7인승이기 때문에 3열도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제 3열을 타려고 하는데 3열 일단 미리 펴놨고요. 이 버튼만 간단하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폴딩이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좀 힘겹게 타보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캔넬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당겨져 있어가지고 좀 덜한데, 두 2열에 있는 분들이 좀 편하게 포지션을 잡으면 3열에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같이 이제 성인이 아니라 진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 초등학생도 요즘 발육이 좋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가까운 데 갈 때 맨 뒤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쪼그리 앉아가지고 타면 타지, 이걸 타고 뭐 7명이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GV80을 탔을 때 여기 트렁크 버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뒤쪽 와이퍼에 보면 중간에 이런 고무로 좀 싼마이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눌렀을 때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트렁크를 보면 굉장히 널널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또 차가 그냥 차의 용도로 쓰다기보다는 캠핑을 하는 공간도 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살이 좀 빠져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184에 95kg입니다. 자, 일단 문을 닫아야 되니까 발은 물에 안 걸칠 정도로 하고, 지금 제가 딱 누워봤을 때 만약에 내 키가 한 175나 177 그 정도까지는 머리가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0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살짝 이 뒤통수가 약간 떠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차박 용품들이 많으니까 좀 중간에 뭔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좀 뭘 끼워 넣으면 충분히 차박이 키가 크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국산차 하면 옵션 아닙니까? 근데 이 GV80 우리나라 최첨단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딱 제네시스 이걸 탔을 때 느낌은 이 G80과 거의 동일합니다. 너무 밋밋하다 이런 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한 거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조금 약간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이 중간에 이 시계를 하나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좀 고급 차들의 상징이잖아요. 이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뭐 벤츠나 뭐 BMW에 꿀리지 않게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갔고요. 그리고 12.3인치 3D 클러스터예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앞에 저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게이지로 체크가 되는 부분은 좀 더 뒤에가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자, 이제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을 써요. 직렬 6기통이 이제 X5나 GL이나 이런 수입 SUV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제네시스도 그 방식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제 RNG를 썼으면 되게 고급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뭐 펠리세이드나 소렌토나 같은 엔진을 써버리면 좀 뭔가 고급차다라는 느낌을 내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모하비는 이 V자 형태인 V6고, 얘는 또 그거랑 완전 다른 형태인 직렬 6기통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적용한 게 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엔진의 소음이 생각보다 뭐 기존에 있던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솔린만큼은 아니에요. 디젤차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냐 하면, 사실상 요즘 나온 디젤차들은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뭐 운행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 요즘 환경 문제 이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환경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건 디젤차가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많이 발생시키는 게 맞습니다만, 또 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장 환경의 주 핵심이래요. 근데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가솔린 차보다 디젤차가 훨씬 더 덜 나온다 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 소비자분들도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디젤차를 싫어하는 게 내가 정말 이 디젤차에 대한 팩트를 알고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서도 다 이제 디젤차 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나도 디젤차 안 사야지, 디젤차 무섭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지금 신차가 디젤차가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이 경쟁차종 수입차들도 다 디젤차를 만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디젤차 판매량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HUD 같은 경우는 일단 내비랑도 연동이 되고, 안전정보들이 직관적으로 떠고 옹기종기 귀엽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보기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HUD 기술력이 벤츠랑 BM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는 BM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 벤츠가 BM보다 더 좋은 수준에 거의 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여기서 다 표현이 되고,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선명해지고 시인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엔진이 지금 직렬 6기통 엔진이잖아요. 273마력의 60토크에 지금 힘을 내는데, 사실 경쟁하는 수입차들에 비해서는 출력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국산 3.0 디젤 기존의 엔진과는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출력이 뭐 제원상으로 좀 딸릴지언정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출력이 딸린다거나 힘이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행을 할 때는 디젤차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엄청 조용해요. 디젤차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동승석에 탄 분들은. 진짜 직접 타보니까 디젤차가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 후측방 감지 센서가 이제 그 HUD에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BMW에서 좀 약간 제가 지적했던 터치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햅틱 반응과 소리가 같이 나기 때문에 내가 눌렀구나 안 눌렀구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츠의 신형 3.0 디젤 엔진이 진짜 디젤 엔진의 끝판왕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 탑이고, 이런 독일의 기술력들과 따져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잘 만든 엔진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GLE가 얘보다 출력이 훨씬 높거든요. 300마력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탔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원래 그 정도 출력 차이가 나면 당연히 차이가 느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도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지금 안전사양도 많이 들어갔고 이래서 뭐 사고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이제 타다가 전복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큰 부상 없이 잘 이제 넘어간 그 차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성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싼 플래그십 SUV잖아요. 왜냐면 GV90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이 요철을 정말 잘 걸러주는 그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일반적인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이게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편해요. 하지만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를 타보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 조금의 차이가 이런 플래그십을 타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어봉인데 굉장히 귀엽죠. 약간 제기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돌릴 때 뭔가 저는 편하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돌릴 때 뭔가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좀 여성분들이 돌리기에는 좀 뻑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벤츠에서 나오는 핸들 기어봉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전자식 기어봉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썼으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하고 예쁜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이 핸들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운행을 했을 때 정말 편하다. 야, 역시 이게 중간에 이 포크가 줄어드니까 운전을 하고 핸들을 조작하기에는 엄청나게 편안하고, 그 핸들의 감촉도 완벽하게 좋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운전하기가 편하고 좀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후진을 하고 지금 보는데 이게 막 간략하게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3D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간 근데 이거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어라운드 뷰만 해도 좀 편하고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편한데, 이거 이제 굳이 3D로 해가지고 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주변의 사물들이 굉장히 굴곡져서 보이죠. 딱히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뭐 요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후진할 때 이거 돌리면서 내 차 닿나 안 닿나 이거 하면서 보냐고요. 우리 현대에서 우리 차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이 퍼포먼스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GV80 차량을 이제 리뷰 겸 판매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GV80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했습니다.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1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출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장점도 명확하죠. 현대차만이 누릴 수 있는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 차종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간 옵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라인으로 SU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모델인데, 지금 1세대 GV80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나오는 GV80 2세대, 3세대, 그리고 GV90 이런 차들은 얼마나 더 좋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